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정당화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비판한 학자들이 논문을 철회하지 않는 학술지에 2차례 서한을 보내며 왜 철회하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제법 경제리뷰가 학계의 비판을 의식해 반박문 성격의 논문을 함께 게재하는 선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출판하기로 하자 램지어 교수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IRLD가 학계의 비판을 의식해 반박문 성격의 논문을 함께 게재하는 선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교수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편집자와 출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며 다시 한번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계약 문제를 언급해놓고서도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택적 자료 인용과 부정확한 인용 문표기 등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논문 철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편집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학술지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출판하든 말든 자신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출판사의 답변을 듣고 싶다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파고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인단체들이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위안부 이슈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모욕적인 공개적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안부를 자발적이며 보수를 잘 받은 매춘부로 묘사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군대가 저지른 잔혹 행위를 철저하게 기록한 압도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논문에 대한 비판이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의 학계와 시민사회도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는 일본사연구회,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다음 달 14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호대 명예교수가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주최 측은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춘부로 묘사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역사수정주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라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이 논문은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라일라 필리피나도 성명을 내며 우리는 위안부를 유급성 노동자로 묘사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에 담긴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일라 필리피나는 대부분 한국 피해자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논문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군사폭력을 겪었던 필리핀 내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자들도 함께 모욕한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의 논문은 전쟁 당시 일본의 군대 성노예에 관한 이야기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얄팍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군대 성노예의 공포를 세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역사학자와 경제학자, 법학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위안부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제3국 피해자들도 비판에 동참함으로써 램지어 교수와 학술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전 세계 1,700여 명의 학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연판장을 최초로 작성한 마이클 최 UCLA 정치학과 교수의 개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26일 오전 현재까지 1,750여 명의 학자들이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교수는 우리는 이 논문이 학술적 기준, 통합성, 윤리라는 기준에 크게 위배됐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같은 연판장을 쓰게 됐다며 램지어 교수는 끔찍한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게임 이론과 법 경제학적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로버츠 스탠퍼드대 교수, 레리 사무엘슨 예일대 교수, 타이폰 샘 매즈 보스턴 컬리지 교수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는 국제학술지인 국제법경제리뷰에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논문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게 아니라 매춘 모집업자와 예비 매춘부들이 적은 노동으로 돈을 벌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일본 고객을 상대로 장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논문에 쓴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일부는 유령 블로그에서 퍼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대목은 문옥주 할머니를 서술한 부분인데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 할머니가 위안소 운영자와 매춘 계약을 맺고 일을 해 돈을 많이 받고 저축도 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처럼 논문에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논문 검증단이 확인한 해당 부분의 출처는 정식 출판물이 아닌 국내 인터넷 블로그에 떠있는 영어 번역문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극우 성향 인사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여러 글을 모아놓은 국내 유령 사이트에 불과했으며 블로그 제목은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히스토리지만 소개 페이지에 관리자 사진도 없고 이메일 주소 하나만 안내돼 있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의 게시글들은 외부 링크를 많이 걸어놨는데 상당수는 일베로 알려진 극우 성향의 사이트와 DC 인사이드 등 인터넷 게시판으로 연결됐습니다. 또 램지어 교수는 논문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적인 경찰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2019년 6월 발표된 것으로 이미 온라인으로 출판됐고 오는 8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1923년 일본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사적인 경찰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예로 사용했으며 그는 중요한 것은 학살이 일어났는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조선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자경단이 죽인 조선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경단의 표적이 됐고 사망자 숫자도 부풀려졌다는 식의 주장이며 당시 제1조선인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했습니다. 이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운동이 극심해졌다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암살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암살 사건 주모자로 날조된 박열을 거론하면서 일부 역사학자들의 반론은 있지만 명백한 암살 시도라고 규정하는 등 일본 우익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